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 진로 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육식갑자 일지론 중에서 무토일지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간목일주와 을목일주, 병화일주, 정화일주까지 강의를 해드렸고, 오늘 시간에는 이제 무토일주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기토라든가, 그 다음에 병금, 신금, 임수, 개수일주론, 이런 순서로 이제 전부 육식갑자를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자, 제 강의의 초점은 그냥 막연히 일주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간과 일지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지장간을 분석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고유의 성격, 기질적성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 성격과 기질적성을 바탕으로 해서 진로, 직업적성을 판단하는 방법,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장간 분석에 의한 육식갑자 일지론 강의의 초점이 됩니다. 자,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간목일주는 대체적으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육친 중에서 편재성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역마성도 강하고 그 공간 지각 능력이 가장 강한 것이 바로 간목일주다. 그 다음에 을목일주는 정제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실속파가 많고 알뜰하고, 그 다음에 병화일주 같은 경우는 평관, 칠살, 호랑이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게 이제 병화의 트레이드마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정화일주 같은 경우에는 정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공무원이나 이 모범생, 아주 양반과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강의하는 이제 무토일주론인데요. 이 무토의 본연의 성향은 육친론 중에서 편인의 성향을 가장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편인 성향을 가장 강하고, 그러니까 형이 상학적인, 추상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런 면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이 무토일주에 6개가 있죠. 무자, 무인, 무진, 무오, 무신, 무술까지. 근데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간여지동이, 간목일주는 갑일이라든가 을묘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병화일주도 이제 그 병호라든가 2개가 있는데, 정사라든가. 이 무토일주는 간여지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무진이라든가 무술이라든가, 여기 이제 간여지동이 있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편인성이 강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는 무토일간들이 불교가 가장 많죠. 불교 내지는 무교로서 무속신앙이라든가 아니면 마음 수행 공부를 하는 경우가 무토일간이 많고, 특히 이제 그 사찰이나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대체적으로 무토일간들이 많습니다. 왜? 거대한 산이지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 아니라 정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목과 같이 기토일간은 안전빵을 추구하지만 이 무토일간은 모험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뜻이 안 맞고 속세가 맞지 않으면 속세를 떠나서 이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세상과 단절하고 살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불교적이다, 무속신앙적이다, 약간 신비주의다. 그래서 무토가 편인성을 띤 거대한 산속이구나, 이렇게 이제 물상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이제 무자일주부터 이제 일지론을 분석을 합니다. 자, 일지에 자수 정제를 깔고 있죠. 지장간에 다시 정제, 편제를 깔고 있죠. 그러면 무자일주라고 하는 것은 재성으로 똘똘 뭉쳐 있죠. 이것도 이제 정제 성향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제가 강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시각, 레이저 빔처럼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검소하지요. 쓸 때 쓰지요. 예. 그래서 뜬구름을 잡지 않고 이 무자일주라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재성이 강하다는 것은 금융, 직업에서도 금융, 경제, 부동산이라든가 사업도 됩니다. 요식업, 음식업도 되고 예를 들어서 제과점 같은 경우를 운영해도 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자일주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구나. 뭐 부동산업에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재성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인 사람이구나. 뜬구름 잡는 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건강도 많이 챙기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실리주의자라고 보면 됩니다. 실리주의자. 이 무토일간 중에서는 상당히 안전빵을 추구한다. 그리고 능력도 좋습니다. 다재다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재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신념도 강합니다. 뭘 하겠다라면 그 신념도 강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정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력부터 기승전결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즉 치밀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딸 때 계획성이 좋고 그것을 멋지게 추진합니다. 그다음에 이 재성이 강하면 이제 그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면 초지일관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용두사미가 아니라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하면 끝장을 본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재물복은 일단 타고났다. 그래서 금융, 경제, 부동산, 요식업, 음식업 일단 직장과 사업 중에서는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됩니다. 아주 무난한 그 일주가 됩니다. 일견 어떤 사람들은 무자일주는 무자식팔자다. 자식 복이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일단 여담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고 무자일주 중에도 굉장히 자식이 잘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자일주는 무자식상팔자다 이런 말은 그냥 여담이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으면 됩니다. 일단 무난한 일주고요. 자, 무인일주로 가봅니다. 두 번째 무인 관성을 깔았죠. 자, 평관, 칠사를 깔고 있고 여기에 간목, 다시 관성이 있지요. 대단히 권위적이다. 관성이 이렇게 있으면 자, 재성이 있을 경우엔 실리적이고 현실주의죠. 이거 있으면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는다. 이렇게 이제 관성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 대체적으로 권위적이면서 명예를 중시하는데 배우자 자리죠. 무인일주는 배우자 자리가 칠살이기 때문에 사주원국의 수화 중에 하나가 없게 되면은 이게 칠살작용을 합니다. 귀살작용을 해야 되는데 조우가 맞지 않거나 수화 기재, 수화가 잘 맞춰져야 되는데 수화가 미제가 돼버리면 수화가 조우가 잘 맞지 않으면 이게 살기를 뻗쳐가지고 무인일주가 기운이 굉장히 크지요. 전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전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과 대선을 같이 했던 힐러리 여사라든가 전부 무인일주지요. 기운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이제 사업보다는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공직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직장 생활이 더 낫죠. 정치인이라든가 법조인이라든가 왜 관성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을 했는데 재성을 쓰는데 그 다음에 화로 가봅니다. 화생토, 편인, 인성도 있죠. 그래서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인성, 학문 공부 자격증 공부를 좀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가 있지요. 무토 비견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그 자존심, 고집 이것도 있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양이지요. 모든 일간, 일지, 지장간이 모두 플러스로 돼 있다. 그래서 쫀쫀하지가 않다. 스케일이 크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도 무인일주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이유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무인일주 하면은 다소 보수적이면서 그 다음에 이게 호랑이지요. 호랑인데
깊은 산 속에 물상론으로 호랑이가 있으면 깊은 산 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겉모습은 당당하고 권위적이고 남에게 꿀리지 않은데 내면은 혼자 있게 되면 고독과 외로움을 타는 게 무인일주입니다. 이렇게 인목을 깔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의지력은 있는데 비견겁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인목이 인신충을 당할 때 무인일주의 인목이 이게 탕화살이죠. 사주원국의 수화가 잘 맞지 않고 인신충을 할 때 이럴 때 뭐 자살을 한다라든가 신세비관을 한다라든가 무인일주가 이 탕화살이 작용하는 인신충을 할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위적인 법조인, 검사, 판사, 변호사 상당히 많죠. 정치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고위직 공무원이 많습니다. 무인일주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이 무인일주는 권위를 중시하기 때문에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신의 의리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 이제 화기운이 강하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합니다. 의외로 보기와 틀리 신경이 예민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내 자신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무인일주는 싫어한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빈틈없이 이렇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부터 인정, 신망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거에 나가면 장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평관, 선출직 공무원에 대단히 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무인일주가 2020년 경자년에 4월 15일 날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나간다. 당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사주팔자를 모두 분석해 봐야지만 그 정도로 리더십이 있다. 이게 리더십이지요. 리더십. 이것은 재성은 공간 지각 능력이고 통제력이고 이것은 리더십이다. 그래서 리더십이 있구나 무인일주가. 그렇지만은 내면이 허하기 때문에 내면이 고독하고 외롭기 때문에 무인일주는 편인, 인성, 감각도 좋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공을 좀 채워야 된다. 겉은 3000cc 그랜저인데 내면은 700cc 티코, 1000cc 모닝 정도가 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3000cc면은 외모도 그랜저고 일단은 엔진도 튼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일주는 내공을 좀 채우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기운이 크다. 쫌생이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무진일주를 한번 가봅니다. 자, 이 일주론을 갖다가 아주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공부를 재미있게 해야 돼. 이걸 억지로 외우면 갑을병정 외울 때 60갑자 외우면 뒷부분 가면 앞부분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공부를 재미나게 하다 보면은 이게 저절로 이해가 되고 자 무진일주 보겠습니다. 비견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 자 그러면 비견이 있고 다시 또 비견이 있죠. 고집이 있구나. 무진장 세구나. 무진일주 고집이 무진장 세구나. 왜? 비겁 통기로 비겁이 뿌리를 강하게 내리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토국수 정제지요. 정제와 무게합을 하지요. 무게합의 의미가 뭡니까? 무게합, 정제, 검소하다는 얘기죠. 무진장 짜다. 쓸 때 쓴다. 엉뚱한데 쓰질 않죠. 무진일주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 빼내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무진일주에게 돈이 필요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술 한잔 마시고 싶을 때 무진일주한테 전화해서는 돈이 안 나옵니다. 일지에 식상을 깐 무신일주 같은 거 토생금 무신일주에게 전화를 하세요. 이 식상을 깐 사람은 바로바로 이제 나와서 술도 한잔 사고 아주 좋지요. 근데 이제 무진일주는 잘 안 된다. 왜? 무게합으로 정제와 합을 하기 때문에 가치와 명분이 확실해야만 뭐 한 잔 사든가 돈을 좀 짜지요. 이게 을목은 어떻게 됩니까? 목국토 정관. 그러니까 정관 정제, 정관과 정제 틀림없죠. 틀림없는 사람이죠. 무진일주. 자, 그래서 이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배우자 관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배우자 관계에서 자기 고집을 부리면
이게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가 오지요. 그래서 무진일주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내가 전생에 업으로 인해서 내가 70%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이 무진일주는 수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가 많죠. 스님도 많고 이 설교라든가 종교가 수행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속세에 살다가 속세에 절연을 하고 속세와 단절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는 게 무진일주, 무술일주. 여기가 이제 간여지동 중에 상당히 많죠. 그러면서 실리는 추구합니다. 이 무자일주 같이 무자일주와 무진일주는 굉장히 실리주기, 실속을 추구한다. 이 무인이 이제 약간 그 권위적이기 때문에 실속보다는 명예를 추구하지만 무진일주는 이제 무계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을목과 같이 기토와 같이 실속주의자다. 실속주의자. 네. 그리고 이제 직업 같은 경우도 이제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역시 비경겁제가 강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전문직 같은 거,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의사라든가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의료계통이라든가 아니면 이과로 가게 되면 건축 토목 쪽, 토가 매우 강하죠. 건축 토목 쪽이라든가 아니면 독립적이고 자유적이고 명예지향적인 전문 자율직 프리랜서 쪽이 좋습니다. 일반 직장은 무진이라든가 무술이라든가 이 간여지동은 다소 불리하다. 그래서 이 무진일주는 아주 너그럽고 포부도 큽니다.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무진일주는 어렸을 때부터 성공 욕망, 꿈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정제와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대충이 없어요. 원리 원칙주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제와 정관이니까 정정. 융통성이 좀 없어 보이죠. 융통성이 다소 부족하다. 그런데 의리를 따를 자가 없다. 무진일주는 의리가 있습니다. 이 간여지동에 비경겁제가 강하면 의리와 배짱도 있고, 그래서 추진력, 자신이 한번 생각하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역시 무토 중에서 마음 수행 공부, 내공을 채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무진일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오일주로 갑니다. 무오 이렇게 되면 정인을 깔고 있죠. 그 다음에 육식갑자 중에서 양인이 3개가 있는데 무오, 병오, 임자. 이제 빅3 그 중에서 기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무오일주는 무토가 오하면 제왕지지요. 무진이면 관대지라서 고집이 세고 여기는 뭡니까? 양인이라서 한 고집 해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정인이 또 있으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무오일주 같은 경우는 인성 이러면 영감도 좋고 감각도 좋죠. 예. 그래서 정신적인 연구부나 이게 뭡니까? 인성. 그 다음에 겁재가 있지요. 겁재가 있다라는 것은 무토일간의 겁재면 고집이 한 고집하지요. 양인의 겁재가 있다. 그래서 호락호락하지 않다. 겉모습하고 틀립니다. 무오일주가. 그 다음에 자존심도 강하고 이게 화생토 역시 인성이 강하지요. 정편인이 혼자 때 있다. 흰머리가 많이 나지요. 무토일간 중에서 왜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오일주가 복잡합니다. 생각이. 뭔 놈의 생각을 하는지 그러다가 이제 흰머리가 나고 여기 이제 고집도 좀 자존심도 있고 기운은 큰데 그래서 이 무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분야를 연구하면 좋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학문 공부 자격증. 자, 이게 이제 재물 운이 조금 약한데요. 왜? 인성이 강하니까 식상을 극하지. 인극식상, 인성이니까 식상이 없고 식상생재가 안 되니까 융통성이 다소 부족하지요. 그래서 재물보다는 명예를 중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많죠. 교사, 교수, 상담가 이런 할인업 쪽에 상당히 또 종교가도 있고 연구원도 많습니다. 대학교 석박사를 따서 연구원을 하는 경우도 무오일주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오일주는 이 무자와 조금 틀리 무자는 완전히 현실주의, 현금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뭡니까? 약간 그 정신적이죠. 학문적이고 정신적. 한마디로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이 상학적인 약간 생각이 보통 사람하고 틀린 신비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대신에
이렇게 겁재가 있으면은 주체성도 있고 뚝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양인의 기운에.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임기응변도 있고 단 고지식한 면 때문에 고집이 센 거 이거. 그래서 일단 남의 말을 많이 듣고 뭐 인정도 있고 그런데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무일주 같은 경우에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또 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좀 베풀어야 됩니다. 말이라도 예쁘게 해서 무일주 같은 경우는 인성이니까 입력을 잘 되는데 출력이 안 되지요. 출력. 그리고 겁재가 있어가지고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니까 무일주는 남의 말을 두 번 듣고 말은 한 번 정도. 그래서 3, 4 이런 아주 이 무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무신일주로 갑니다. 다섯 번째. 무토의 경금이 신금이니까 이제 토생금 식신을 깔고 다시 식신이 또 있죠. 식상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배려심이 대단히 강하지요. 배려심이 대단히 강한데 지금 무신일주는 이제 공망이 인묘, 이제 관성이 공망이기 때문에 이 무신일주의 여자분들은 배우자와 사이가 남편과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죠. 예. 그래서 뭐 별거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임수는 뭡니까? 토국수 편제지요. 식신편제가 되지요. 일단 재물을 벌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다. 융통성이 있죠. 예, 수다도 잘 떨고 그런데 여기 이제 비경겁제도 있고 고집도 약간 있어요. 이 무토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고집이 있는데 여기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 이 일 저 일 다 간섭을 하죠. 무신일주가 길거리 가다가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여기 저기 다 이제 참견을 하고 이래서 오지랖이 좀 넓은 편입니다. 그걸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하고 언변술하고 식신편제가 돼서 굉장히 그 융통성은 있는데 문제는 끈기가 부족해요. 끈기가 다소 부족하다. 마지막 2%가 좀 부족해서 용두삼위격으로 흐른다. 그리고 일단은 식신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식신이 있다라는 건 연구와 국리 쪽도 굉장히 잘해요. 배려심도 좋고 그 다음에 자식 생각에 끔찍하지요. 왜? 식상이 일지에 있다라는 것은 남편은 X, 자식은 동그라미. 그래서 무신일주는 배우자보다 온리 자식이다. 자식. 그래서 돈을 여기는 이제 직장생활보다도 사업을 해도 됩니다. 무자일주와 같이. 왜? 식상 편제가 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사업, 경매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 되게 되면은 횡재 수도 있고 대박의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무토를 지장간에 비견을 깔고 있으면 의리도 있고 주체성도 있고 약간 이제 수다를 떨어서 그렇지 그 오지랖이 너무 넓은 거 그걸 이제 조금 주의를 하면 되고 이미지는 좀 냉철한데 이미지는 상당히 좀 냉철한데 그래도 상대방을 잘 배려를 합니다. 이렇게 식상이 강하다라는 것은 배려심이 좋다. 남한테 이렇게 주머니에 있으면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 인성이 중중한 사람보다 예를 들어서 인성이 중중하지요. 무일주하고 무신일주가 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2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빌리고 싶다. 여기는 인성이고 여기는 식상이죠.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됩니까? 여기 무신일주. 무일주한테 돈을 빌리려면은 뭐 차용 계약 사인도 해야 되고 각서도 써야 되고 여기는 그냥 빌려주지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이 식상을 깔고 있다라는 것은 이 본성은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식상이 강하면 상관 성향이 되기 때문에 창조적이고 아이디어적인 걸로 고부가 가치의 편제, 큰 돈을 벌 수 있다. 예, 토고스로. 예. 자, 마지막으로 무술로 갑니다. 간요지동이죠. 자, 무술, 무진, 간요지동이면서 개강. 자, 무술에 술토를 깔고 있죠. 이러면 비견. 자, 무진하고 똑같죠. 비견과 비견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다. 그런데 무진일주는 개수가 있죠. 촉촉한 물이 있어요. 그런데 무술일주는 어떻습니까? 지장간이 말라 있죠. 정화라든가 화생토, 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생금
상관과 인성이 있어서 입력 출력은 잘 되지요. 입력 출력은 잘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고독하지요. 왜? 술의 천문살 중에서 술토를 깔고 있다. 어떤 일주고 술토를 깔고 있고 지장간에 무토까지 깔고 있으면 편인성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이 무술일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자존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관이 있다는 것은 토생금, 내면의 우월감이 있다. 스스로 잘난 척하는 것보다도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내면의 우월감이 있고 이렇게 인성과 식상이 있으면서 편인성, 이것이 비견이지만 편인성이 무토술토는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비주의적입니다. 생각이 4차원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역시 그 형이 상학적이다. 그래서 다소 이 종교에 치우치는 여기도 이제 스님이라든가 수녀라든가 종교에 기이하는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종교가나 수행가도 많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교육 계통도 좋은데요. 입력과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 인성과 그 식상이 있기 때문에 교육자라든가 이런 종교가라든가 퇴마사, 역술인도 많고요. 그 다음에 무속인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가 많기 때문에 건축이라든가 토목 쪽으로 이런 쪽으로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경, 원예, 귀농, 기촌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게 물상론으로 흙이죠. 예, 흙과 이렇게 연관되는 것, 땅이라든가. 그래서 귀농, 기촌자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조심할 게 인극 식상을 하기 때문에 인성이 식상을 누리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말이 어눌하고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술이 한 잔 들어가면은 막걸리라든가 소주라든가 맥주라든가 술이 뭐 한 몇 잔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열변을 토합니다. 평상시하고 완전히 틀려지지요. 그리고 일단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무술개강, 무진개강 이 그 간여지동에 괴강이 있는 사람은 주체성도 크고 기운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이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라. 무진장, 무섭다, 무술가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무토일간이 대체적으로 그런 그 신비주의적이고 이런 성향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데 제가 아까 모두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일단은 이 일주로는 재미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순리적으로 이거를 전부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뭐 3개월, 6개월, 1년을 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간의 성향을 보고 이게 편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신비성을 가지고 있구나, 초능력이지요. 이게 감각, 영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일반 기독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신교 이런 종교에는 잘 이게 종교 그 신앙심이 생기질 않으니까 주로 거의 이제 불교라든가 무속 신앙이라든가 마음 수행 공부를 그래서 많이 하는구나 그 무토일간이. 그 다음에 지지에서 이렇게 재성인가 간성인가에 따라서 금방 나오죠. 재성인가 사업을 해야 되느냐, 직장을 다녀야 되느냐, 이런 거 권위를 중요시하느냐, 명예를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재물과 돈을 중요시하느냐. 그래서 사주팔자 원국을 보기 전에 여기에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안 바뀌죠. 이 일지와 지장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죠. 자, 대운, 월주도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일지 빼고는 다 바뀌죠. 그런데 일단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연의 성향, 특히 이 지장간을 중시해야 되는데 보통 지장간을 간과하게 되면은 원국 해석이 정확치 않습니다. 원국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대운, 세운을 아무리 중시해도 맞지가 않죠. 그래서 원국 해석이 사주의 70%를 차지하는데 그 원국 70% 중에서도 이 일주론의 지장간 해석이 자유자재로 이것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주팔자를 안 보고 일주만 보더라도 벌써 이 사람의 성격과 기질적성과 직업적성이 튀어나오지요. 장단점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성격을 정확히 알면 그 사람의 진로 직업적성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일주론을
여기에 물리가 터지면 실력자가 돼서 물리가 터지면 이 명리학이 아주 재미있어집니다. 예, 이것이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명리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는 공부의 방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명리학만큼 쉬운 학문이 없습니다. 자, 제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채를 내주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로 복채를 내신 분들의 어려움이 말끔히 풀리시길 천부경으로 축원하면서 심산원장의 무토일주론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기토일주론, 그 다음에는 병금일주론, 신금일주론, 임수일주론, 개수일주론 순으로 이렇게 알찬 강의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심산원장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